베트남 전쟁의 이야기를 담은 한 편의 소설. 이 소설이 공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트남에서 광주의 이야기로 다시 폭력과 아픔을 겪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 전쟁의 슬픔. 덴마크와 한국, 두 나라의 극단이 하나의 원작을 가지고 만든 두 빛깔의 공연. 전쟁이 없는 시대, 슬픔이 없는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휴관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띱니다. 소설 전쟁의 슬픔을 극으로 재탄생시킬 배우들이 도착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멀어요. 대부분 서울, 경기에서 온 배우들.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은 처음이라죠. 이제 한동안 이곳이 배우들에게 베이스 캠프가 될 텐데요. 배우들이 전당에서 하게 될 공연은 관객들이 아닌 카메라를 위한 공연. 이번 공연이 워낙 특이하게 진행되다 보니 돌발 상황들이 넘칩니다. 이런 복도 연습도 그중 하나. 형이 이렇게 잡으면 내가 이렇게 잡을게. 그래? 그러면 뭔가 액팅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오빠들이 나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뭔가 신호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연습실 나도 우리 바닥에서 이렇게 좋은 연습실이 어디 있었나요? 아니 연습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연습실 어딘지 아시는 분? 머리 최첨작 끌고 간다. 이번 공연은 워낙 몸을 쓰는 일이 많아 서로의 호흡이 무척 중요한 상황.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마스크 다 착용해 주시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높아? 진짜 높은데? 몇 단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가변형 예술극장. 무대가 움직이는 만큼 높고 넓습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공간이 엄청 커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석 달간 준비한 극 전체를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다 맞춰보는 날입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내려도 됩니까? 배우들 무대 내려도 돼요? 네, 감독님 내려가도 된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준비한 전쟁의 슬픔이 시작됩니다. 베트남 전쟁에 휘말려버린 두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에게 전쟁과 폭력이란 무엇인지 묻는 연극. 국제 공동 창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은 덴마크 NTL과 한국의 극단 민들레 두 팀의 역량이 시너지를 낼 예정이죠. 그냥 팔을 내요? 아니면 얼굴에 한번 했다가 뭐 빼는 동작 하면서 내려놓을까요? 한국 팀인 민들레 극단은 전통 구세 구조를 재창작해서 전쟁의 슬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우리 구세 형식으로 들여와서 우리 한국 망자 천덕구처럼 이 죽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이 무대에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게 해가지고 이들이 다시 편하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면 그 원혼이 그래도 좀 많이 좀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 작품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고요. 음악과 몸짓 모두 굿이나 탈춤 등을 활용해 극을 짠 만큼 아주 낯선 시도와 도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대란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 거기 배우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짧은 연습 기간, 낯선 무대, 익숙치 않은 동선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배우의 부상입니다. 누가 다치셨어요? 가시 많이 와요. 맨발로 연습하다가 병원까지 가자. 그래 어디 다치셔가지고. 아, 그냥 약간 작은 사고입니다. 이제 곧 촬영이라 조금이라도 다치면 큰 걱정. 그래서 더 예민해집니다. 지금 런을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다 다쳤잖아요. 다 정강이 다치고. 그러니까 미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할게요 얘기했었어야 아니지,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끊을 때 끊어준다. 내가 저기 들어가서 못 가고 배우가 준비되면 간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시작할 때 말씀 안 해주시니까. 하기 전에 얘기했어 다. 내가 런이라는 것은 배우들이 준비될 때까지 준비해놓고 끊고 간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야. 런은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 진행이 런은 되면 이런 사고가 이 나니까. 런을 말씀을 하면 드리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저기 큐빅이나 이런 거. 첫 런이 잘 풀리지 않는 이때 끝나고 나서 다시 특별한 응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장면으로 들어간다.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 전남도청. 총알 자국. 나무에도 있고 이제 그게 진짜 현장에 선 배우들. 최후의 항쟁지인 도청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5.18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시민들의 벌기되지 않았던 그런 현장이고 여기 자체가 어때요? 통로예요, 통로. 지금 5.18의 가장 핵심적인 그림은 이 그림이란 말이죠. 분수대를 대려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서서 봐야지 이 정서를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5월 광주에 마음과 마음이 모여 불꽃처럼 타올랐던 도청광장 분수대. 이곳은 늘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5.18과 광주를 지키기로 했던 시민군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곳. 그것도 역시 도청광장이었습니다. 이게 장소가 주는 힘인 거야. 이 장소에만 있어도 어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어? 여기 그리고 여기가 사람들 흔적이 제일 덜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에 그게 다 남아있을 것 같은. 아 이제 내가 진짜 죽음 앞에서 마주하려고 했을 때 가장 떠오른 게 이제 부모님 얼굴이었다라는 걸 보고서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 아픔을 다 알아야 된다기보다도 기억할 거를 어떻게 기억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 좀 해봅니다. 가슴으로 먼저 스며든 5.18과 함께 배우들은 다시 각오를 다집니다. 극단 민들레의 이야기가 깊어지는 동안 덴마크에서 극을 만들고 있을 NTL 팀의 공동 연출가 이동일 교수 역시 고민이 한창입니다. 벌써 2년째 덴마크와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의견을 나눴는데요. 지난해 오딘 극단의 광주 워크숍 공연에 이어 올해는 원작인 베트남 전쟁 그리고 광주의 5.18을 더 깊이 연구 중입니다. 공동 연출인 카이와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과 항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과 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것을 내가 개인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실과 슬픔을 어떻게 신명으로 풀어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들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 전쟁과 아픔, 슬픔 속에서도 지속돼야 하는 일상과 사랑. 그 회복의 씨앗을 공동 연출가 카이는 작년에 광주 시민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아무런 연출도 없이 한 소절을 부르면 흥겹게 화답하는 광주 시민들. 그 열린 마음은 카이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딘 극단의 배우들은 이런 작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경험이 많이 있는데 한국처럼
문화적 수준,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열린 마음들, 또 진심 이런 게 느껴지는 경우는 참 드물었었다. 그 아픔, 그 상처가 굉장히 깊다는 것도 느꼈고 또 그 상처를 다시 일상의 삶으로 치유하려고 그러는 광주 시민들의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물겹게 감동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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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봬요. 내일 봬요. 거리에서 만난 광주 시민들은 워크숍에서 하모니카를 불어주고 손자와 함께 꽃길을 그려주며 배우가 됐죠. 이동일 연출가가 1년 만에 다시 찾은 예술의 거리. 광주에 오면 꼭 다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보냈어요. 네. 고마웠어요. 아유, 1년 만에 봐도 그냥 예, 어제 1년 만에도 어제 같죠. 예. 그때가 생각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작년 워크숍 공연에 자신만의 문화와 마음을 나눠준 시민 배우들. 정금옥 선생님과 손자 재민이 하모니카를 연주한 한종호 씨입니다. 코로나로 오지 못한 덴마크 팀이 작년의 씨앗들을 어떻게 키워냈을지 알려드리는 시간. 폭력의 씨앗과 전쟁의 씨앗과 희망의 씨앗을 같이 다뤄본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이 친구들이 한국 춤, 한국 노래, 한국 문화, 한국 다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의상까지.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 덴마크 극단이 머나먼 아시아 그리고 광주의 이야기에 매진한 이유. 그것은 광주가 영원히 기억돼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시야 영원하라. 그렇죠. 재민아, 이런 아이들하고 너 또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불의에 대항했을 때 우리가 불의에 맞서서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살라는 의미에서 간직하고 살자는 의미에서 그런 공연을 만들었고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쓰냐면 안아주기라고 써요. 우리가 서로 안아줘야 된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와 그리고 소설과 그 아픔 그리고 삶 자체를 더 이렇게 관심 있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덴마크와 한국의 시차 8시간. 해와 달이 뜨는 시간은 달라도 열정은 똑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만나서 연극 노하우를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늘 방법을 찾아내는 게 또 우리들입니다. 공연 녹화를 앞두고 덴마크와 한국의 연출자와 배우들이 단체 화상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죠. 둘, 셋. 하나 둘 들리시나요? 야, 우리 배우들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구나. 애양 넘치는 소리와 함께 안녕하세요. 양국의 배우들이 첫인사를 나눕니다. 각자 어떤 에너지를 가졌는지 서로 확인하기 바쁜데요. 아직은 서로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 이제 안경희 선생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 시애터들을 지금 피지컬 스코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고 만들어낸 스코어가 어떻게 맞아질지 이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Until now, it has been a magical travel because we have been diving so deep into Baonin's book and diving into trying to understand the book, but also diving into the culture of Vietnam. I need you. 먼저 시작한 덴마크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 Mr. Song, that I'm lost too. I'm such a lovely director, so when I get lost, because then I come into the room and they show me something which I think, oh, this is life. This is full of life. Yeah. So when
all they raise me up, but don't worry. 깊이 있는 공부로 극의 틀을 세워가는 동안 두 나라의 공통점들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배우가 되는 이 모티프가 덴마크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 민요의 곡조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느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덴마크 전통 민요를 들려주는 NTL. 덴마크와 한국을 관통하는 곡조라 그럴까요? 민들레 식구들도 곧바로 하나가 되는데요. 코로나가 세운 경계를 순식간에 허물어버리는 것은 역시 예술 백신이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얼마나 즐기면서 어떤 독특한 작업, 앞으로 미래에 정말 그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지금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답답함과 또 그 답답함 속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극복해 가려는 노력, 이것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그 답답함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덴마크 팀과 함께 자극과 영감을 나눈 밤, 민들레 극단의 연습도 늦도록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공연법. 온라인 상영을 위한 공연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6대가 동원됐는데요. 알고 계셔야 될 그 몇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슬레이트를 치고 난 이후에 액션이라는 표를 주면 호흡을 좀 두었다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무대는 늘 관객과 함께 채워가는 곳이었는데 오늘은 오로지 배우들의 힘으로 채워야 하는 실험 무대. 긴장되면서도 설렙니다. 드디어 코로나19 시대의 연극법이 시작됐습니다. 기약 없이 다칠 줄만 알았던 무대가 열리자 혼신을 다하는 배우들. 무대 전체가 아닌 정해진 화면 안에서 다 보여줘야 하는 이 작업을 배우들이 얼마나 잘 적응할지가 관건입니다. 투어기에 만나서 올라가는 화물열차 쪽으로 가는 데까지, 거기까지 연결을 해볼 겁니다. 호흡을 끊어가는 것도 연극 무대와는 다른 일. 하지만 최대한 집중합니다. 동작과 소리가 많은 데다 같은 연기를 반복하다 보니 배우들이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몰입하다 보니 이 순간이 전쟁과 슬픔 그 자체. 오케이. 저 좋은데요? 지치기도 했지만 사실 뭐 이런 것들 편집이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네,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연극으로서 그냥 ACC라는 큰 무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6대의 카메라와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의 센스와 그리고 촬영 감독님의 너무 좋은 콜라보로 작품이 참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서로를 믿고 여기까지 온 모두를 꼭 안아주고 싶은 순간입니다. 어느덧 아시아의 달이 떠오른 시간. 드디어 공연 영상 상영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소한의 인원만 초청됐는데 배우들을 빼놓을 순 없겠죠. 공연의 영상 상영회. 배우들도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두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자 기회입니다. 이 순간 가장 긴장된 사람들은 바로 연출자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의 국제 공동 창제작 시범 공연 전쟁의 슬픔, 슬픔과 씨앗 두 작품의 영상 상영회의 사회를 맡은 극단 민들레 예술감독 송인현입니다. 한국 측에서 참여한 연출가 2사람, 그리고
덴마크에 한 명 더 있죠. 안녕하세요, 광주. My name is Kai. I'm a co-director of Solar and Seeds together with my brother, Professor Dong-il Lee.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특별한 문화실험 함께 하실까요? 영상이긴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와는 묘하게 다른 느낌. 무대의 힘이라는 게 분명 있나 봅니다.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전쟁의 아픔을 달래는 해원의 굿. 그 아련함이 마음을 잡아끄는 극단 민들레의 작품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덴마크의 공연. This is a story about a Vietnamese writer who sets out to write a book about love and all the beauty of life. 오프닝은 판소리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무대 위에 해바라기 씨앗을 태극기 지도 등으로 변주시키며 말보다는 몸과 소리로 소통하는 것이 NTL의 특기인데요. 공연 중에 삽입된 덴마크 시민들의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과 5.18 사진까지 실험 정신이 가득한 공연입니다. 제가 NTL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걸 좀 많이 담고 싶고 그들과 작업을 더 하게 된다면 우리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예술가들 생각했을 때 무대가 갖는 무대의 특징적인 상상력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가치, 그 생각을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더불어 상생해야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가치관을 바꾸는 그 다리의 역할을 예술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못할 때 눈으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문화 게릴라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흐르는 삶을 예술에 담고 싶었습니다. 닫힌 무대를 여는 방법을 모색했던 뜨거웠던 한 계절. ACC 국제공동 창자작 프로젝트. 예술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처럼 말이죠.